숨을 쉬는 순간마다 몸 안으로 침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들. 우리의 호흡기가 위험하다. 쉬고 또 쉬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짓말 못해서 해 넘어갑니다. 가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자면은 기침 때문에 내가 자다가 깨고 잠을 못 잘 옆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면역력이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 면역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호흡으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먼지 같은 거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건강한 호흡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코로 호흡하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라. 건강의 척도,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지난 11월 6일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신종플루 사망자 수는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만도 이미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상당수가 노약자나 어린아이, 그리고 만성질환자 같은 면역력이 약한 경우였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기에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죠. 흔히들 감기에 강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면역력이 세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면역력이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내는 힘을 말합니다. 전신에 퍼져 있는 면역세포와 림프선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보다 더 최전방에서 우리의 몸을 지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코를 통해 폐까지 이어지는 호흡기관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면역의 최전방에서 지금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호흡기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조하고 찬 공기가 계속되는 겨울이면 이비인후과에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난다. 많이 드세요? 콧물, 기침, 목 통증 등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아서 이제 편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실까요? 숨 쉬어보세요. 콧물과 목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는 최기아 씨. 내시경을 통해 확인해본 그의 목 상태는 심각했다. 목젖 주변으로 염증이 심해지며 고름까지 형성된 상태였다. 코가 자다가도 깨서 코 때문에 깨서 코 한번 풀고 자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계속 재채기하고 콧물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 몸과 만나는 곳은 코와 기관지로 연결된 상기도. 그래서 이곳에 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년 겨울에 목감기와 기침감기를 달고 지낸다는 조민정 씨. 이제는 코보다 목이 더 그녀의 목 상태를 내시경으로 확인해봤다. 숨 쉬어보세요. 혓바닥 뒤쪽으로 림프절을 따라 염증이 띠를 이루고 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편도, 그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임파절들이 목 뒤에 이렇게 링처럼 이렇게 들러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염증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코도 이제 콧속도 염증으로 인해 여러 곳이 붓고 헐어 있는 상태였다. 비중격 만곡이라고 이런 경우 콧속이 좁아져 코로 숨을 쉬는 일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휘어 있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염증이거든요. 뼛속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숨 쉴 때 좀 불편하고 콧물도 좀 많이 나고 많이 불편하죠.
이 계절이 더 심한 계절이 있습니까? 겨울철이 아무래도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공기가 차서. 호흡기 감염에 의한 이 모든 증상은 외부 물질과 호흡기 면역기관들이 잘 싸워내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호흡기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 찡그리면 아파. 에헤이.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비강에 점막에 있는 그 섬모들의 운동이 떨어지고 또 이 점액의 분비가 불완전하고 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과가 안 되는 것이죠, 첫째로. 그다음에 그 자체에 염증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이 농성 분비물, 우리가 코 또는 이제 이 어떤 그 감염된 코는 이제 누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렇게 보이는 그런 분비물들이 이제 하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하기도에도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경기도의 한 아파트. 씨를 다 빼야 돼요. 칠순의 노모가 딸을 위해 약호박을 만들고 있다. 호박 속에 대추와 은행, 꿀을 채운 뒤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올 정도로 쪄낸다. 이렇게 약호박을 만들어 먹는 이유는 40년 넘게 평생 기침 감기를 달고 사는 딸 때문이다. 옆에서 자면은 기침 때문에 내가 자다간 깨고 잠을 못 잘 옆에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러니까 싹싹싹싹 해요, 소리가. 어머니가 더우실까봐 저는 내복 다 입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룻밤 잤는데 그만 감기가 들은 거예요. 저는 그 문틈이라든가 장롱 밑에서 나오는 찬 기운 이런 거에도 감기를 걸리거든요, 금방. 10년 전에 사용했던 거. 10년 전 병원에서 천식이 의심된다며 받은 기관지 확장제. 기침이 심할 때는 호흡도 어려워 기관지 확장제는 중요한 상비약이 됐다. 그렇다면 신주민 씨를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감기는 천식이 원인이었을까? 숨 크게 마시세요. 빠르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관지를 자극해 반응을 살피는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실시했다. 신주민 씨의 기관지는 일반인보다 폐활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민 씨 같은 경우는 기관지 유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천식이라고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활량 검사에서도 경도의 그 폐쇄성 장애를 나타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기관지가 조금 좁아져 있다는, 염증에서 좁아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천식 환자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발병 확률도 커진다. 왜냐하면 서 있으면 콧물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또 기관지에 늘 염증이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 시 폐렴과 같은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면역 세포 이런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 몸이 외부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반응하는, 그러니까 막아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면역이라고 본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호흡기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일까? 먼저 콧구멍 속의 무수한 콧털도 이물질을 걸러내는 훌륭한 면역기관이다. 코를 통과한 이물질은 비강에서 분비한 점액에 달라붙어 콧물이나 가래로 배출된다. 기관지 역시 미세한 섬모들이 자라있어 비질을 하듯 먼지나 세균을 쓸어올린다. 만일 이러한 1차 방어막이 뚫려 바이러스나 세균이 점막에 염증을 만들고 혈액 속으로 침투한다 해도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공격해 감염을 막는다. 하지만 기저질환이나 흡연으로 호흡기 점막이나 섬모가 손상되면 이런 면역기관들은 재구실을 못하게 된다. 섬모와 또 이제 구강의 점막에서 나오는 그 점액 또는 구강 구조들이